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밤사이 서울 수도권 등 대부분 지역에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KBS 김세현 기상전문기자와 현재 비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 기자. 일단 지금 비가 가장 많이 내리고 있는 것부터 좀 레이더 영상 보면서 짚어볼까요? 네, 레이더 영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현재 최근 구름대는 두 갈래로 나눠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강원도와 경북 북부 쪽에 내리고 있는 이 비구름대와 이제 막 발달해서 서해상에서 들어오고 있는 이 비구름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서해상에서 들어오고 있는 비구름 때문에 잠시 빗줄기가 약해졌던 수도권 서쪽이나 충남, 호남에도 다시 강한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호우특보 상황도 좀 알아볼까요? 네, 호우특보 상황을 함께 보시면요. 지금 지도를 보시면 파란색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짙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된 곳들이 호우특보가 내려진 지역입니다. 보시면 대부분 지역, 수도권을 포함해서 강원 영서 부분, 그리고 충청, 전북, 경북 북부 지역에도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짙은 파란색으로 더 보시면은 이 부분은 호우경보가 내려진 지역입니다. 좀 자세히 보시면요. 호우경보가 현재 내려진 지역은 청주, 그리고 대전, 보은, 옥천, 그리고 상주, 문경 지역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가장 좀 주의를 해서 이 뉴스특보를 시청해야 할 주민들은 어디 계신 분들이 좀 유의해서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호우특보가 내려진 지역분들은 모두 다 이렇게 기상정보나 뉴스 정보를 계속해서 청취를 하셔야겠고요. 그중에서도 호우경보는 주의보보다 한 단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방금 말씀드렸던 대전, 청주, 보은, 옥천, 상주, 그리고 문경 지역 계신 분들은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호우특보 기준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호우주의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국 대부분, 그러니까 수도권을 포함한 충청 지역과 경북 북부, 그리고 전북 지역에 내려져 있는 호우주의보 같은 경우에는 3시간 강수량이 60mm 이상 또는 12시간 강수량이 110mm 이상으로 내릴 때 예상될 때 내려지고요. 이 가운데 있는 이 대전을 포함한 지역 호우경보가 내려진 지역 같은 경우에는 3시간 강수량이 90mm 이상 또는 12시간 강수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많고 강한 비가 내릴 걸로 예상이 되면 이렇게 내려지는 특보가 바로 호우특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호우경보가 내려진 지역 상황을 좀 현장 화면을 통해서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한번 KBS 재난감시 CCTV로 현재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북 상주 지역입니다. 이곳은 어젯밤 9시 30분부터 호우경보로 격상이 된 지역인데요. 지금은 빗줄기가 그렇게 잘 보이진 않지만 계속해서 약해졌다 강해졌다를 반복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상주는 오늘 새벽까지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이 있겠고요. 많게는 100mm의 비가 더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보실 거는 이제 곧 비가 또 오락가락하고 있는 대전 지역입니다. 대전은 어젯밤 8시 10분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지역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가 방송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빗줄기가 CCTV로 확인이 됐었는데요.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곧 또다시 강한 비구름이 지나면서 빗줄기가 굵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빗길에 좀 사고 없도록 주의하셔야 될 것 같네요. 네, 보시면 도로에도 물이 차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전운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충남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충남 홍성 지역인데요. 홍성 휴게소 부근입니다. 이쪽은 아까 말씀드렸던 서해상에서 이제 강한 비구름이 발달하면서 이제 들어오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CCTV 화면에도 빗방울이 맺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좀 더 자세히 보시면은 바람도 강해서 지금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 지역에 그러니까 물 웅덩이에 물결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들이 지난 곳에 물보라가 이렇게 보이는 걸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물이 차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이미 비가 좀 내렸던 곳이기 때문에 내렸던 곳이고 또 앞으로 추가로 더 내릴 곳이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오늘 비가 언제까지 내리고 또 어떤 지역을 좀 주의를 해야 될지 그것도 좀 당부를 해주시면요. 네, 일단은 예상 강수량은 오늘까지 수도권과 제주에는 많게는 150mm가 넘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강원 내륙과 충청 그리고 전북 지역에는 최대 12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릴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 시간당 30에서 6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그중에서도 비구름이 지형에 부딪혀서 더
더 강해지는 이러한 지형 효과가 더해지는 곳에서는 시간당 70mm 안팎의 매우 강한 폭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요즘 그 장마의 양상을 보면은 이렇게 좀 꾸준히 천천히 내린다기보다는 짧은 시간 안에 특정 지역에 약간 쏟아붓듯이 내리는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건 왜 이러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 장마가 시작한 지 이제 한 열흘 정도가 지났는데요. 장마가 시작한 이후에 이렇게 특징들을 보면은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이렇게 계속해서 곳곳에 집중호우를 쏟아붓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비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북쪽을 지나는 이 저기압 때문에 레이더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면 네. 북쪽을 지나는 이 저기압 때문에 정체전선이 남쪽에 있었던 정체전선이 끌어올려지면서 지금 전국 대부분 지역에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건데요. 보시면 저기압 주변으로 반시계 방향의 흐름이 부르는데 이 저기압이 왼쪽에서는 이제 건조한 공기, 상대적으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고 네. 그리고 남쪽에서는 습한 남풍이 불어오면서 그것들이 충돌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강한 비구름들이 우리나라에 생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보시면 지형에 부딪히면서 아까 지형 효과도 말씀드렸는데요. 지형에 부딪히면서 이렇게 곳곳에 보라색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조금 전에도 뭐 주의해야 될 지역들 말씀해 주셨지만 이 시간에 좀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주의해야 될 지역들 또 어떤 점을 좀 우리가 유의해야 될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현재 최근 비구름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최근 비구름대인 이제 오늘 0시 20분 비구름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이제 강원 지역에 그리고 경북 북부 지역에 이렇게 비구름대가 우리나라에 강한 비를 뿌리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서해상에서 이렇게 발달해서 들어오는 비구름대로 인해서 지금 현재 수도권 서쪽과 충남 그리고 이제 곧 호남 지역에도 강한 비가 다시 한 번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비가 다시 추가로 들어오면서 이제 지형에 부딪히는 곳에서는 곳에 따라 시간당 70mm 안팎의 매우 강한 폭우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서 네. 지금 현재 밤 사이에 굉장히 기상 정보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저지대하고 상습 침수 구간에 계신 그런 주민들이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좀 유의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서해상에서 이렇게 비구름대가 들어오고 있고 또 북쪽에 저기압이 지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기압이 지나면서 아까 충청 지역 CCTV 보여드렸을 때 굉장히 바람도 강했던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람도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는 오늘 또 하필이면 서해상과 남해상은 만조 시간이 겹칩니다. 네.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린 상태에서 해안가 파도도 높게 치거나 저지대를 넘어서 들어오게 되면 침수 피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세현 기상 전문 기자와 자세한 비 상황과 전망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 시각 서울 상황 중랑천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소연 기자, 조금 전엔 빗줄기가 조금 멈추는가 싶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비는 쏟아졌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중랑천 일대는 소강 상태였다가 빗줄기가 다시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일부 지역의 빗줄기는 다소 강해지고 있는데요. 서울은 여전히 호우주의보가 발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 서울시 27개 하천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통제선이 쳐진 상태로 여전히 출입 통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하천 수위는 한두 시간 전보다 조금 낮아져 일단 산책로 아래까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하천 수위가 완전히 낮아지는 데는 시간이 걸려 오늘 오전까지 하천 출입을 계속 통제할 예정이라고 전했고요. 또 서울 지역 하천 홍수특보나 수문 개방이 내려진 곳은 여전히 없습니다. 네, 뭐 비가 다소 소강 국면이긴 하지만 요즘 장마가 갑자기 이렇게 기습적인 폭우로 내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새벽까지 서울은 어느 지역에 비가 집중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될까요? 지금도 서울 동쪽 지역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에는 20-3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잠시 후 1시를 전후해서는 서울 전 지역에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또다시 강한 비가 예고된 만큼 비구름이 완전히 빠져나가 호우특보가 해제될 때까지는 상황을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일부 비 피해 소식도 접수됐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의 한 마을에서는 도로 축대가 무너져 관계기관에서 긴급히 안전조치에 나서기도 했고요. 수도권에서는 집중호우로 집에 물이 차 긴급 배수를 요청하는 소방신고도 일부 있었습니다.
도로 통제도 있었는데요. 서울 금천구 서부간선도로 철산대교 부근과 서대문구 증산교 하부도로는 집중호우로 한때 도로 일부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수도권에는 오늘 오전 9시까지 50에서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 15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중랑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제보 영상 보내시는 방법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손쉬운 건 카카오톡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KBS 뉴스 또는 KBS 제보를 검색하신 다음 채널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톡을 보내시면서 촬영하신 영상을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내실 때는 촬영하신 시간과 장소, 또 간단한 상황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영상은 되도록 휴대폰을 세로 찍기보다 가로로 눕혀 촬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카카오톡 외에도 KBS 뉴스 앱으로도 전송이 가능합니다. KBS 뉴스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신 뒤 좌상단에 제보 버튼을 누르시면 제보가 가능합니다. 또 저희 뉴스 특보를 보시다 보면 화면에 QR코드가 나오는데 이때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제보할 수 있는 경로로 바로 연결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제보는 재난 상황을 신속히 알리고 방재 당국의 복구를 촉진시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절대 무리해서 위험한 촬영을 하지 마시고 주변 상황과 안전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집중호우가 내리면 특히 조심해야 할 게 산사태입니다. 며칠 전 경북 영주에서도 토사 유출로 14개월 아이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해서 현재 산사태 위험 정도와 신경 써야 할 부분들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대성 기자. 지금 현재 그 산사태, 특히 조심해야 할 곳 어디 있을까요? 네,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경북 상주와 충북 청주입니다. 먼저 KBS 재난감시 CCTV로 상주 지역 화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상주 이안천교라는 곳을 촬영하고 있는 영상인데요. 도로 노면이 꽤 젖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차량이 보이진 않지만 지금 차량이 오면서 조금씩 물보라가 있는 모습도 때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경북 상주 은청면에는 어제 하루 누적 강수량이 80mm를 넘었습니다. 영남 지역에서 가장 많은 비가 온 곳입니다. 이미 지난날부터 시작된 장마로 땅이 빗물을 많이 머금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경북 상주와 청주에는 현재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지도로 보면은 이렇게 빗금 쳐져 있는 상주와 청주가 현재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입니다. 충북 청주에는 어젯밤 8시부터 내려졌고요. 그리고 상주에는 어젯밤 10시부터 내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처럼 캄캄한 밤에는 산의 형체도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야간의 산사태 대비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네, 상주와 청주에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졌다고 재차 설명드렸는데요. 그렇다고 이곳만 위험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산림청의 산사태 조기경보 시스템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릴 텐데요. 일단 이게 뭐냐면 땅이 물을 머금은 비율을 색깔로 표시를 한 겁니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역들이 물을 머금은 비율이 60에서 80% 정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어제 저녁 6시 기준으로 자료를 먼저 보면은 충청 지역 일부에만 이렇게 노란색이 표시가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밤 12시죠. 그러니까 바로 조금 전인 자정 기준으로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역들의 면적이 꽤 넓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짚어보면 대전, 그리고 경북, 문경, 예천, 그리고 경기도에도 내려져 있는데요. 의정부, 그리고 가평, 그리고 위쪽 강원 철원에도 현재 빗물 저류가 60에서 80% 정도 돼 있습니다. 산사태를 조심해야 할 지역들입니다. 산사태의 일반적인 행동 요령, 바람이 안 불더라도 나무가 흔들리면 위험하다는 신호니까 대피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밤에는 잘 안 보입니다. 경북 영주에서도 14개월 아이가 산사태로 숨졌던 사고가 있었는데요. 바로 새벽 시간대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만큼 밤에는 소리를 유심히 들어야 합니다. 행동 요령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자체의 재난문자 경보음이나 마을의 대피 방송을 유심히 들어야 하고요. 그 전에라도 굉음과 같은 산울림 소리가 들린다면 이미 산사태가 시작된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즉시 대피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집중호우 시 행동 요령 알려드립니다. 피해 없도록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중호우가 예보된 지역에서는 라디오와 TV,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예보를 수시로 확인합니다. 응급 상황에 사용할 약품, 식료품 등을 미리 준비하고 피난 가능한 장소, 또 대피소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수해가 발생하면 즉시 누전 차단기를 내려 전기 공급부터 끊고 빨리 대피소나 지대가 높은 곳으로 피해야 합니다. 폭우로 물에 잠긴 가로등이나 신호등, 또 전신주도 감전될 수 있어 절대 접근하면 안 됩니다. 비로 물러진 산과 비탈면은 산사태 붕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접근하지 마시고 산사태 위험 지역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산사태 발생 시 발생 방향과 먼 방향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빗물바지나 하수구, 배수구 주변에 쓰레기를 치우고 배수 펌프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주변을 청소해 물이 잘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침수 시 보행 가능한 수위는 무릎까지입니다. 물이 무릎까지 차기 전에 대피해야 합니다. 수위가 낮아도 물살이 거세면 대피가 어렵기 때문에 물이 집 안으로 흘러들어오면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이상의 행동 요령이 생각나지 않으시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한번 김세현 KBS 기상 전문 기자와 현재 집중호우 상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기자, 비가 워낙 오락가락해서요. 비가 많이 오는 지역, 그 사이 또 좀 바뀌었을까요? 네, 레이더 영상을 보면서 그 비가 내리고 있는 지역과 그리고 오늘 밤 특히 조심해야 될 지역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비가 예보돼서 긴장을 놓을 수 있는 지역은 없는데요.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한 지역은 크게 세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요. 지금 좀 더 확대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먼저 경기 연천 등 이 경기 북부 지역입니다. 강한 비구름대가 이 시간당 30mm 안팎의 그 보라색의 강한 비구름대가 우리나라 이 경기 북부 지역뿐만 아니라 북한 지역에도 이렇게 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몇 시간 동안 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되면 임진강, 한탄강, 하천 등에서도 수위가 급격하게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접경 지역에 계신 분들은 하천 접근을 삼가시고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다음은 경북 북부 지역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도 어제부터 계속해서 강하고 많은 비가 이어지고 있는 지역인데요. 지금도 계속해서 많은 강한 비구름이 지나고 있고요. 또 추가로 서쪽에서도 경북 지역으로 비구름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얼마 전 토사 유출로 안타까운 사고가 났던 경북 영주 지역에는 현재까지 한 6시간 동안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때문에 영주시를 포함한 경북 북부 지역에는 새벽까지 집중호우와 함께 또 많은 비가 예보됐기 때문에 해당 지역분들은 기상 정보와 주변 상황에 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서해안 지역입니다. 서해안 지역을 좀 더 가서 보시면요. 지금 계속해서 보라색으로 이 띠구름대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당 30mm가 넘는 굉장히 강한 비가 쏟아지는 비구름대인데요. 지금 서해상에서 계속해서 발달해서 이렇게 동북 동진을 하면서 이 수도권 서쪽 그리고 충남 그리고 호남 서해안 지역에도 강한 비구름대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잠시 비가 약해졌던 인천 등 수도권 서쪽에도 다시 한번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 비구름대가 들어오면서 이 서쪽 지역으로 들어오면서 시간당 30에서 6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부 지역에는 지형 효과가 더해지면서 시간당 70mm 안팎의 매우 강한 폭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서해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새벽에 만조 시기가 겹쳐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상황에서 바닷물까지 이렇게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저지대와 상습 침수 지역은 침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피해가 없도록 오늘 밤사이 좀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그럼 호우주의보와 또 호우경보가 내려진 지역을 좀 구별해서 짚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지금 최근에 현재 내려진 호우특보 상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보시면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 빗금으로 쳐진 부분들이 다 호우특보가 내려진 지역인데요. 그중에서도 이 짙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호우경보가 내려진 지역입니다.
좀 더 확대를 해서 어느 지역인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네. 청주 지역, 그리고 대전, 그리고 보은, 그리고 옥천, 상주, 그리고 문경 지역에는 현재 호우경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이 호우경보는 3시간 강수량이 90mm 이상 내릴 거로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수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 내려지는 지역들입니다. 이 지역분들은 특히 오늘 밤사이 많은 비에 대비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세현 기상전문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비로 가옥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좀 어떻게 대피를 해야 할까? 전기와 가스 등을 차단하고 신속하고 또 안전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장덕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시간에 100mm에 육박하는 폭우가 쏟아질 때는 평소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도 물바다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집중호우가 내릴 땐 우선 빗물이 새거나 배수구가 막힌 곳은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집 주변의 축대나 담장은 붕괴 우려가 없는지 수시로 살피고 집 안으로 물이 넘칠 경우에 대비해 모래주머니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대비할 여유가 있다면 집 밖에 쌓아둔 물건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폭우로 집안에 물이 들기 시작하면 먼저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야 하는데 젖은 손으로 전기 차단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전기와 통신이 끊길 경우를 대비해 손전등과 휴대전화, 라디오 등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처 대비할 틈이 없이 가옥이 급격히 물에 잠기면 지붕이나 옥상 등 높은 곳으로 피한 뒤 침착하게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집 밖으로 대피할 때는 가재 도구에 미련을 두지 말고 서둘러 침수 지역을 벗어나야 합니다. 물이 빠진 뒤 집에 돌아왔을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물에 잠겼던 주택은 구조물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갑작스런 붕괴를 조심해야 합니다. 또 집안에 가스가 차 있을 수 있어 환기를 시킨 뒤 집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전기 설비는 함부로 손대지 말아야 합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KBS는 뉴스 특보와 정규 뉴스를 통해 호우 관련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특보와 정규 뉴스는 마이K 앱과 KBS 뉴스 앱 그리고 인터넷 KBS 홈페이지와 유튜브 KBS 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특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